여러분 안녕하세요. I'm Julian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복습도 하고 쭉 그동안 공부한 거에 대한 총정리도 하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문장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초점이 있습니다. 문장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모든 문장이 subject plus verb, 주어 더하기 동사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verb, 동사죠. 그래서 이 동사를 어떻게 쓰는가? 동사는 결국 무엇이냐? 또 영어가 어떻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어디에 묻어난다. 동사, verb에서 나온다.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서 동사의 어떤 관점들을 한번 봐보자.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해왔죠.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건데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지금으로 기준으로 원래 그런 거 얘기할 줄 알고요. 지금만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언젠지 알고 얘기하는 거 할 줄 압니다. 그 언제 중에서도 그때만 하고 했던 것도 우리가 했고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영어의 동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동사뿐이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그 interaction, 상호작용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하는 언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도 한번 verb, 동사를 한번 보아보자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시간 얘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future, 미래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우리말로 했을 때 뭐 그런다, 그러고 있는 중이다, 그랬다 라는 거 했으면 이제 그럴 거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들, 미래, future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요. 자, 미래니까 뭔가 또 이제 새로운 동사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하실 텐데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요. 여러분 이미 동사의 모양에 대해서는 다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다 했어요. Intermediate이나 여러분이 Advanced 단계로 넘어간다고 또 다른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그리고 거기에 깔려진 개념들은 이제 거의 다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양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자, 지금까지 있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른 부분들로 응용해 나가는 걸 본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정리도 하고 리뷰도 하고 제가 숙제도 드리고 몇 번이고 잔소리를 하면서 하세요 해놓은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은요. 다음이 저절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거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넘어갑니다. future. 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앞으로의 일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tomorrow, 내일, 그다음에 in 10 years, 10년 뒤, 이런 것들 얘기해야겠죠. 자, 더 이상 새로운 모양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한번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걸 가지고 지켜봐야 되니까 일단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 자, 우리는 또 한마디로 할 거다 하면 되는데 또 영어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영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 structure, form 또는 공식 formula를 일단 한번 보고선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니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be verb를 쓰고요. be verb 다음에 ing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future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여기 number 2. 그 다음엔요. be verb를 쓰시는데요. going to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 모양 그대로. 오케이. 자, 이거 base form of verb 원래 모양 알고 계시죠? 제가 쓰는 기호라고 얘기 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냐? 아마 알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미래에 하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will. 이 will 미래할 때 쓰더라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어요. will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동사의 base form 원래 모양. 이게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크게 잘 보는 그러니까 sentence의 pattern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기존에 있는 걸 한번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봐보죠. 이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어서 많이 봤죠? 언제 봤죠?
아니, 바로 지금만 ing 하는 순간 어떤 거예요? 아이, 언제 한때만, 그때만 이랬잖아요. 그 그때만이 언제예요? 지금이면 be verb의 기준 form, MR, is 쓰는 거고요. 그게 지나간 때의 그때만이면 was, were, 아이, 기억하시잖아요. 뭐, 낯익은 것만 기억하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러시는 분 없으셔야 돼요. 자, 그런 모양이 있고요. going to도 뭔지 몰라도 이런 going 하는, 하는 이런 말이 오네요. 그 다음에 will. 얘는 많이 들어봤는데 얘 하나 새롭지만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제가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이 있는데요. 이게 원이 뭐 원 둘레로 방이 한 칸씩 있다고 해보죠. 오케이. 자, 방이 하나씩 있고요. 그 중간에 여러분이 뭐 누군가가 하나 서 있다고 해보죠. 서 있는 사람이 돕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상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각 방의 이름을 일단 좀 이름을 붙이는 게 편할 테니까 뭐 A방부터 쭉 있다고 해보죠. 뭐 30개, 40개 뭐 개수는 여러분 맘대로 하시고. 자,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또 여러분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래더니 여러분이 A방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B방 갈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여러분이 맘대로 얘기해요. 저는 C방 갈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쪽을 보고 있질 않아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갑자기 A방을 보더니 딱 멈춘 거예요. 이렇게 돌다가 짠! 이렇게 하면서 A방을 딱 본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 사람이 A방으로 가려나 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A방으로 가려고 그랬나 보다. A방 가겠네. A방 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가 뭐 다시 돌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상황만 그 특이한 상황 아니고서는 A방으로 가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진짜로 A방으로 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좀 더 확신이 생기죠? 아이고 A방으로 가겠네.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A방으로 가겠구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future 얘기한다더니 왜 뭐 방이 나오고 걸어가고 이러지? 자, 여러분에게 기존에 배웠던 그런 것들과 영어의 미래, future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런 예를 드렸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A방으로 갈 거다라는 게 빙글빙글 돌 때는 A방으로 가지 않을까? B방으로 가지 않을까? 이랬어요. 그러다가 그걸 딱 보고 멈추니까 가겠는데 이러더니 저벅저벅 걸어가니까 좀 더 A방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확신이 좀 든다고 했었죠. 자, 그거를 그런 그 개념을 그 스토리를 제가 지금 얘기를 머릿속에 담고 한번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자, BING form. 이건 뭐죠? 자, 뭐죠? ING 하니까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자, 복습입니다. 뭐예요? Something has already happened. 뭔가 이미 벌어졌는데 but it's not finished yet.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거. in the process. 그렇죠. 뭔가 이미 시작됐는데 안 끝난 거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잠깐 뭐라고요? 뭔가 이미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실은 지금만 그럴 때 뭐 그때만 그럴 때 비동사 ing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뭔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future도 쓴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거? 자, 아까 얘기했더니 원에서 어떤 거? 뭔가 이미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자, A방으로 갈지 어떨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A방으로 가고 있죠. 이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죠. 그겁니다. 자, 이미 그런 일이 아직 A방에 도착은 안 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한 어떤 일종의 사전 작업이나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그런 미래를 그대로 이미 뭔가 벌어진 해가지고 ing form을 써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도대체 뭘까? 예를 들어서 뭘까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재에 있는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그림에 남자가 diary 우리 organizer죠. 예, 그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메모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니까 언뜻 2시 반에 뭐 테니스 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테니스를 뭐 그냥 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테니스 코트 미리 예약하셔야 되고요. 뭐 코치님이라든가 같이 칠 파트너하고 미리 예약 다 얘기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내일 테니스 치기로 돼 있어. 자, 내일 테니스를 칠 확률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약 다 해놓고 결정했는데 그거 갑자기 뭐 취소하거나 이런 일 아니고 냅두면 그냥 내일 테니스 치는 일이 벌어지겠죠. 내버려두면 이 사람 그대로 A방까지 가겠죠. 예, 그렇게 할 때 이런 걸 씁니다. 뭔가가 이미 내일 테니스를 치기 위한 사전 작업, 즉 뭐예요? 테니스 코트 예약해놓고 파트너나 코치님하고 약속해놓은 거.
이게 이미 뭔가 벌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하는 거 테니스 치다 apply tennis를 어떻게 하죠? He 자 is 자 지금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he is playing tennis. He is playing tennis 언제? Tomorrow. 그래서 he is playing tennis 이러면 여러분이 tomorrow를 안 쓴 상태에서는 사실 지금 테니스를 친다는 건지 치겠다는 건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여러분이 상황을 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앞에 이미 얘기가 돼 있거나 이건 여러분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 상황을 보거나 앞뒤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눈치껏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냥 전반적인 상황 파악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Okay, on the left. 네, 왼쪽 보시면요. 지금 그림 속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죠. They are playing tennis. 이렇게 하면 지금 치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치는 거다, 지금만 그런 거다라는 거 바로 이해가 돼요. 근데 두 번째 picture 어때요? 지금 테니스 치는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내일 얘기하고 있는 내일 일정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He's playing tennis라고 했어도 tomorrow가 없어도 이 상황을 보시면 아 내일 테니스를 치겠다는 거구나로 이해됩니다. 이거 구별 못할까봐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다 도와주는 장치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에서도 뭔가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사전 작업. 그 사전 작업을 okay, Basic Grammar in Use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rrangement. arrange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말 할 때도 우리가 arrange 됐다 뭐 이런 얘기하죠. 뭔가 약정, 결정된 거, 미리 약속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약속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뭐에 대한 약속이냐? time. 언제 그렇게 하기로 뭐 내일이라든가 내일 모레 4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약속해 놨거나 place, 장소. 뭐 동네 그 테니스 클럽이라든가 뭐 어디서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장소를 정해놨을 때 그런 어떤 arrangement,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arrangement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미리 뭔가가 되어 있더라라는 ing form을 써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지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건 이런 걸 이해를 했는데 실제 예문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서 하나 해볼게요. 섹션 A의 맨 밑에 있는 예문입니다. 자, 나 내일 다음 주에는 일 안 하거든요. 자, 다음 주에 일을 안 하는 건데 왜 이게 I'm not working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일하시는 거는요. 어떤 거죠? 여러분은 회사를 다니시는 건요. 여러분이 근로계약, 회사하고 여러분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로계약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평일은 여러분 일하시는 거고, 주 5일째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일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휴가를 받게 일정하게 주어진 휴가가 있으면 휴가 때는 일 안 하시는 거고, 또 어떤 일이 뭐 있을 때는 그때는 일 하시는 거고, 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죠.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계약서상에 써있기도 할 거고요. 자, 그런데 내가 다음 주에 일 안 해라는 거는 내 맘대로 나 하기 싫어. 그런 뜻으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하고 합의가 돼서 다음 주에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나 일 안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정해졌다는 건 뭐냐면 다음 주가 내가 휴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휴가 가는 거 맘대로 그냥 오늘부터 휴가야 이런 거 아니죠. 회사에 미리 신청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허락 나면은 다음 주 쉬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런 게 회사에서 이미 다음 주에 휴가하기로 정해졌어요. 그게 바로 arrangement예요. 다음 주 time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일 안 해. I'm not working next week 이러는 거죠. I'm not. 이건 안 되는 거. 이거 왜 I'm not이에요? 이걸 묻는 분 없죠. 동사가 be verb예요. 다루 뒤에 not 붙이면 아니다가 되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로 갈게요. 자, be going to. 자, 자세한 하나하나의 연습은 저희가 다시 또 보는 거고, 일단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큰 big picture,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자, 일단 개념부터 잡는 거예요. 자, be going to. 자, 이런 것도 going이죠. 그렇게 가려고 지금 돼 있는 거죠. 가려고 그러는 게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동사에 대한 거. 그게 뭐냐면 아까 이 사람이 빙글빙글 돌다가 A방을 보고 딱 멈추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딱 멈추는 순간 우리가 어때요? 아, 저 사람 A방으로 가려고 그랬구나. 저 사람 A방으로 가려고 맘먹었구나. 이런 거죠. 마음 먹었네요. 이미 이 사람이 우리가 빙빙 돌는 몰랐어. 이 사람이 어디 방을 가려는지. 근데 A방으로 멈추는 거 보니까 A방으로 가려고 그랬구나.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이미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이미 결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Basic Grammar in Use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Already decided. 뭔가 이미 결심이 돼 있어요. Or planned. 계획. 되게 비슷하다 싶다고 생각하실 분 있어요. 1번하고. 자, arrangement는 약속, 약정입니다. 어떤 시간에 대한 결정이고요. 이건 그냥 결심만.
이건 그냥 계획만 세운 거예요. 오케이? 그냥 그러려고 마음 정도 먹었다, 계획 정도 세웠다라고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하나하나 더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예문 하나하나 사례를 보면서 할 거니까요. 자, 일단은 이런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하세요. 개념을 기억하시고요. 뭔가 이미 결심됐다라는 겁니다. 약속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려고 마음은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A방으로 딱 멈출 때는 이미 돌면서 A방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요. 이렇게 유닛 27을 일단 가보세요. 27에 보니까 거기에 예문 중에서 오케이 섹션 B로 가셔서 맨 처음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I'm going to buy some books tomorrow 이렇게 돼 있죠. 자, 내일 책을 사러 간다는 얘기겠죠. 미래니까 I'm going to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일 책 사러 가는 거를 지금 그냥 막 정한 게 아니라 약속한 건 아니지만 안 그래도 내일 책 좀 사려고 맘먹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해놓으시면은요. 그냥 나는 내일 책을 살 것이다. 전혀 왜 going to여야 되는지 느낌이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예문 하나하나 엑서사이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념을 드리려고 저는 그래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었어. 전 다 이렇게 해서 그래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I'm going to buy some books tomorrow. 안 그래도 내일 책 좀 살라고. 저는 이렇게 해요. 실제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게 더 다가옵니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가 뭐예요? 이전에 생각을 해놨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드려요. 그럼 그 밑에 것도 조금 더 볼게요. Sarah is going to sell a car. 세라가 차를 팔 겁니다. 안 다가와요. 세라가 차를 안 그래도 차를 팔 거래네. 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세라가 차를 판다는 거 이미 그 전에 들어놓은 거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세라가 결심한 건 훨씬 그 전이에요. 아유, 안 그래도 세라가 차를 판다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는, 뭔가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는 여러분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 어떤 센텐스 패턴이 있어요. 그 말로 걸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멋있는 어떤 점잖은 어떤 번역이 되거나 해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게 going to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예. 결심이나 계획은 사람이 나는 거지만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거다 이런 거는 선생님 비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요. 그럼 going to는 절대 안 되나요? 근데 난 들어본 것 같은데 있지요. 예,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요. 자, 뭔가 결심이 돼 있거나 plan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뭔가 또 보이는 거죠. going이라는 게 힌트를 줍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어떤 sign, 징조가 보여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막연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징조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비가 올 거다라는 게 그냥 막연히 그냥 비가 오겠지 이게 아니라 하늘을 보니까 시커먼 구름이 막 그냥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구름이 막 몰려오니까 비가 올 거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죠. 왜 그렇게 비가 올 거라 이렇게 저 하늘을 봐. 그런 구름이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돼요. 지금 증거가. 지금 보이는 구름이 앞으로 비가 올 거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럴 때도 going to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섹션 C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림에 It's going to rain. 남자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먹구름에다가 손가락을 딱 가리키고 있죠? 이런 거. 징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going to를 씁니다. 뭔가가 이미 결심돼 있거나 계획돼 있거나 지금 징조가 보이는 거. 이미 또는 지금. 그게 바로 going to에서 주의는 이 모양에서 여러분이 그 느낌이 공감이 가셔야 돼요. 오케이.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will입니다. 자, will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원래 모양 base form에다가 will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will은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래에다가 지금까지 한 두 가지를 빼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number one과 number two의 공통점은 뭐죠? What's in common? 뭐가 공통점이죠? 뭔가 다 ing가 들어가 있죠. I'm playing tennis 할 때 playing이라든가 it's going to rain 할 때 going 뭔가 이렇게 ing 그 뭐예요? 뭔가 이미 지금 이런 게 연관이 돼 있는데 will에는 그런 폼이 전혀 없어요. 즉 여러분이 지금 ing를 통해서 가졌던 그런 느낌들이 하나도 없는 미래 즉 미리라든가 이전에 결정된 게 한 개도 없는 것들이 will입니다. 즉 뭐예요? 이전에가 하나도 없다는 건 그 자리에서 지금 즉석에서 instant food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자리에서 instantly decided, already가 아니라 이미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결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수업 시간 생활영어 같은 걸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나와서 누구 이 문제 푸실 분?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저요 하고 어떤 학생이 손을 들어요. 자, 미리 제가 문제 낼 거 알고 저 사람이 저 문제를 낼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해야지라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나올 사람 하는데 그 순간 결심이 드는 거죠. 내가 풀어봐야지. 저요. 이거 영어로 I will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ill 제가 할게요 이래요. 그 자리에서 결심이 됩니다. 예, 결심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어에 여러분이 will 또 관심이 생겨서 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if you dictionary도 있잖아요. 예, 지금 얼른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 will에 보면은요. 결심, 의지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 자리에서 막 의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 will입니다. 관심이 생겨서 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if you dictionary도 있잖아요. 예, 지금 얼른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 will에 보면은요. 결심, 의지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 자리에서 막 의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 will입니다. 또 하나 꼭 결심 의지가 아닌 것도 뭘까요? 자,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going to는 지금 뭔가 sign, 징조가 보이는 거고요. 이 will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어떤 뭐 징조가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렇지 않을까 하고 그냥 just predict. 자, predict. 예측하다, 예언하다 뭐 이래요.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구름이 몰려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비 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비 올 것 같아. It will rain.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뭐예요? 특별히 무슨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지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오로지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예측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will하고는요 그렇게 또 굉장히 잘 노는 친구가 있어요. I think.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I think I will 이런 표현들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생각의 근거는 I think예요. 그래서 비 올 것 같아. 뭘 믿고? 아니면 내 생각에. I think it will rain 이랍니다. 그렇다고 뭐 I think를 굳이 뭐 해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will 자체가 주는 느낌이 I think를 불러와요. 그래서 그냥 비 올 것 같아. I think it will rain. 조금 더 자신이 없으면 뭐 I guess를 쓸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뭐 좀 믿어. 뭐 이러면 I believe 뭐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어쨌든 다 근거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Right. 이럴 때 will을 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미래에 대한 세 가지 formula, 모양이고 structure입니다. 왜 이런 모양이 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공감이 가세요? 배운 거에서 별로 달라질 거 없고 그냥 will 한 가지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 뭘 한다. 그 다음에 다 실제로 해봐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하나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봐주세요. be ing form, be going to form 이렇게 되어 있죠. 자, unit 26, 27, 26, 27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공통점은 뭔가 이미 뭔가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게 arrangement인지 그게 decide, 이미 결심된 뭐 decision, 결심인지 그냥 plan인지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너 오늘 밤 뭐하니? 했더니 나 집에 있을 거야. 이미 안 그래도 집에 있으려고 했어. I'm going to stay home 이러기도 하지만 I'm staying home 이러기도 해요. 자, 내가 집에 있는 걸 누구하고 약속을 해? 내가 집에 있겠다는데 그걸 뭐 누구하고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약속만큼이나 분명한 거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죠. I'm staying home. 이렇게도 쓰이고 실제로 I'm going to stay home. 둘 다 막 쓰이거든요. 뭐 헷갈려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 맞아요. 실제로 arrangement냐 뭐 decision이냐 plan이냐가 딱딱딱딱 떨어지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당한 경우에는요. 두 가지를 같이 써도 됩니다. 같이 써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헷갈리긴 하겠지만 분명히 arrangement가 아닌 경우에 딱 봐서 정말 arrange 된 거다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애매한 경우에는 예, 그냥 going to를 쓰고 going to로 쓴 것들이 arrange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괜히 두 개가 나와서 괴로워하는 분들? 자, 일단은 제가 중요한 건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경계선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이 중에 토익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언젠가는 비즈니스 영어 쪽으로 좀 중점을 두셔서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소화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잠깐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가지를 왜 구별하냐면 arrangement냐 아니냐가
big deal,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보통 비즈니스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게 약속인 거랑 그냥 생각하고 그냥 계획 세워놓은 거하고는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하는 비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저의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하게 조그만 저의 아주 조그만 미니 비즈니스의 사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일 뭐예요? 자, 여러분 이름이 제임스예요. 제임스, 내일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내일 되게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에 저만 혼자 갈 수도 없고 꼭 여러분이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워낙 둘밖에 없는 회사니까 다른 일 몫이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내일 뭐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이 저한테 대답을 합니다. 자, 넘버 1으로 대답을 해요. I am meeting. Okay, I am meeting an important buyer from, England. tomorrow. 저 내일 영국에서 오는 중요한 바이어 만나는데요 라고 I'm meet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meet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번으로 얘기한 케이스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2번을 씁니다. I'm going to meet an important buyer from England tomorrow. 둘 다 내일 바이어를 만나겠다는데 1번, 2번이 다른 거에 따라서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게 확 달라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1번으로 얘기하거나 2번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바이어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내일 여러분을 데리고 어딜 가야 되는 것도 둘 다 중요해요. 정말 두 개를 다 포기하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이 좀 더 저에게 희망적일까요? 1번? 2번? 자, 1번으로 얘기하면 제가 참 힘들어집니다. 왜? 여러분이 그 바이어를 만나기로 이미 arrangement, 즉 약속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분하고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일 여러분이 저랑 어디 가시려면 그 약속 깨야 됩니다. 자, 여러분 깰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어떤 약속을 이렇게 전날에 이렇게 갑자기 깨거나 이러는 게 별로 좋은 거,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벌써 정해버렸구나 이래 어쩌나. 아유 참 죄송하지만 그걸 깨야 돼 아니면 내가 이걸 포기해야 돼. 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number 2, I'm going to meet an important buyer 이렇게 얘기하시면은요. 여러분이 그냥 내일 안 그래도 그 바이어나 만나려고 지금 생각해 놓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직 그분하고 약속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약속을 내일 모레로 잡으시게 라고 얘기하고 저랑 내일 어디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약속 깰 일 있나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신뢰 같은 거 망가지거나 그런 걱정이나 우려 있나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number 1, number 2, be-ing form, be going to form의 차이예요. 즉 여러분이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큰 지장이 없는데 비즈니스나 이렇게 약속이냐 아니냐가 어떤 큰 거를 좌우할 때는 이네 두 가지가 좀 중요해집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비즈니스 영어고요. 그런 여러분도 비즈니스 영어가 반영되는 시험이 바로 토익입니다. 또 여러분 비즈니스 회사에서 편지 같은 거 쓰시는 분들요. 자, 우리가 그럴 예정입니다 하고 그러기로 결정됐습니다 하고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주문한 물건 어떻게 됐어요? 보냅니다. 보내기로 다 결정됐습니다 하면은 손님이 훨씬 더 안심을 해요. 근데 보내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어요. 계획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여지까지도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것들이 계획만 세우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 이것 좀 이런데 라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고객이. 이래서 number 1, number 2의 차이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섞었어도 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arrangement, already decided, planned란 말을 써서 basic grammar인 유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필요성이 이렇고요. 난 정말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두 가지를 좀 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will하고는 좀 다르죠? 왜? 뭔가 의미가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아주 얘기가 다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자, be-ing form, be going to form, 뭔가 의미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동사가 뭐죠? be verbs.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아니다 만들 때 바로 뒤에 not 붙이면 되죠. 내일 테니스 안 치기로 결정됐으면 I'm not playing tennis tomorrow. 이러시면 되는 거고요. 자, I'm going to, it's going to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it's not going to, I'm not going to 이러시면 돼요. 질문은요. 뒤집어 주시면 되죠. Are you going to? Is the ing form?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이 쭉 예문 보시고 그렇게 만들 수 있나 아니냐면 제가 딱 점검하면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뭐죠? 자, will. 예로는 아직 아니다, 그러냐 이런 것들 얘기 안 했으니까 자, will 연습만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이 여러분이 지금 ing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지금 이 future에 대해서도 문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 느낌이구나라고 소화가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소화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화를 하시고요. 따로 보시고요. quizz하고 팁스에서 다시 한번 다지시고요. 한번 여러분이 문장 쭉 보시고 자, 그 문장들을 제가 몇 개를 다음 시간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하고 나오나 안 나오나만 저는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will로 넘어갈 겁니다. 자, future 얘기들이요. 새롭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이렇게 응용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하루도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정말 느껴지지 않으세요? 필요성이? 느껴져요. 느껴지면 실천에 옮기셔야죠. 네, 실천에 옮기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will 하고 이제 going to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Okay, see you. Goodbye.